자, 미국 증시의 분위기를 생생하게 전해드리겠습니다. 이항영의 월가이드 시간이고요. MTN 이항영 전문위원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자, 미국 증시가 다시 원자재 가격 급등에 대한 좀 부담감 때문에 하락했습니다. 어떻게 보셨어요? 네, 맞습니다. 지금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간에 전쟁이 벌어진 거 아닙니까? 네네. 그것이 지금 격화되고 있고, 그래서 민간 지역에 있는 소위 대도시, 수도 이런 쪽에 막 진격 소식이 나오니까 네. 여전히 불안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런 것들이 모두 이루어지면서 소위 안전자산에 대한 선호도가 분명히 있는 거죠. 뉴스 보신 분 계시겠지만 러시아 관련된 쪽에서 지금 은행에 돈을 묻혔고 뭐 그런 거 뱅크론이라고 많이 뉴스 보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돈 찾으려고 무슨 2시간이나 돌아다니다 이런 거 저도 뉴스 봤는데요. 여하튼 그러다 보니 어찌됐건 그 지역에서의 원자재들이 많이 꽤 있단 말이죠. 러시아, 우크라이나. 지금 유가는 지금 100달러를 드디어 돌파했고요. 금리 같은 경우는 또 급락하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미국 달러는 강세를 보이고 있는데요. 어찌됐건 안전자산에 대한 선호 현상이 지금 시장을 지배하고 있죠. 안전자산의 반대, 리스키한 자산이 결국은 주식이나 이런 것들이거든요. 큰 틀에서 보면 그런 것들에 대한 뭔가 좀 회피 심리가 분명히 시장에 좀 반영되고 있죠. 에너지를 제외한 모든 섹터가 하락했고요. 특히 금융주가 오늘 속락한 모습이면서 금융주가 대부분이 연초 제조 수준까지 떨어졌습니다. 유가만 보겠습니다. 104달러를 찍었습니다. 텍사스 중진료 기준인데요. 2014년 이후 최고치까지 올라갔습니다. 우크라이나가 이제 미리의 곡창지대다 이런 거 많이 들으셨잖아요. 네네. 어렸을 때부터 들었던 기억이 있는데 그러니까요. 2008년 이후 최고치까지 올라갔습니다. 이런 것들은 바로 인플레이션의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죠. 네. 시자를 갖고 두겠죠. 쉽게 해서 여러분들 좋아하시는 빵이나 라면값 이런 거 다 올라갈 수밖에 없지 않겠습니까? 이런 추세가 이어지면요. 단기적으로 끝나지 않으면 이런 것들이 전체적인 불안 요인이 되겠습니다. 지금 루블 가격이요. 러시아의 루블 가격이 좀 폭락하다 보니까 뭔가 좀 안전한 자산을 가는 거죠. 안전한 자산은 금이 있을 수 있겠고요. 미국 달러가 있을 수 있겠죠. 그리고 미국 채권입니다. 미국 채권을 막 사람들이 사다 보니 그 금리 자체가 좀 내려가고 채권 가격이 올라가는 그런 현상은 나타날 수밖에 없습니다. 금값은 2021년 1월 이후 최고치까지 올라가는 모습이었습니다. 그래서 1,900달러 중반까지 올라갔습니다. 참고적으로 최고 가격은 팬데믹 직후에 2,100달러를 찍은 적이 있었거든요. 네. 그 수준까지 갈지 그건 모르겠으나 여튼 안전자산에 대한 희고 심리가 분명히 있다라는 거죠. 미국 달러 정확히 보면 2020년 7월 이후 최고치까지 올라가는 모습이 되겠고요. 참고적으로 보면 이제 러시안 루블이 얼마나 이제 폭락했나를 보여주는 그림 한번 보여드리겠는데요. 그 그림은 미국 달러와 러시안 루블이거든요. 네네. 저 한 달 만에 40% 정도가 폭락했거든요. 그러니까 러시아 사람 입장에서 보면 루블의 가치 물론 회복되겠으나 지금 당장에 러시아 루블의 가치가 없는 거죠. 네네. 그들의 입장에서는 달러를 필요하겠죠. 그렇죠. 금이 필요하겠죠. 또 어찌 보면 그러다 보니 지금 금융 체계가 지금 잘 작동이 안 되는 거 아닙니까? 뉴스 많이 보셨겠지만 그러다 보니 또 그런 걸 좋아하는 사람들, 인정하는 사람들의 입장에서 비트코인을 사는 사람이 있겠죠. 그래서 비트코인이 오늘 45,000달러까지 오늘 갔다 왔습니다. 네네. 직전까지 갔다 왔는데요. 이런 것들이 전반적인 흐름이라고 보셔야 되겠고요. 10년물 금리는 1.7% 수준까지 하락했습니다.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미국 채권을 사는 안전자산에 대한 어떤 뭐랄까 희구심리 이런 것들이 주시장에서 그대로 반영된 거라고 보셔야 되겠습니다. 그러다 보니 이제 금융주나 이런 것들이 다 연중 최저치까지 떨어졌죠. 아메리칸 익스프레스가 10% 가까이 속락하면서 급락을 했고요. JP 모건 뱅크 오브 아메리카도 4% 그리고 4%, 4~5%까지 떨어졌습니다. 반면에 이제 유가가 올라가다 보니 에너지 가격들은 다 올라갈 수밖에 없겠죠. 쉐브론은 지금 사상 최고의 행진을 가고 있는 데다가 자사주 매입 규모를 일단 2배 정도로 늘리겠다. 그러니까 기존에 연간 30억에서 한 50억 달러를 하고 있었는데 50억에서 100억 규모로 늘린다는 발표를 하면서 일단 지금 유가도 올라가고 당연히 사업은 잘 되고 현금은 많아지니 또 주주에 대한 어떤 나눠주는 그런 것들이 있겠죠. 그러다 보니 지금 주가는 이렇게 고공행진을 하고 있네요. 알겠습니다. 자, 시장의 현상을 정말 명확하게 설명을 잘 해주셨는데 그 가운데 여러 가지 개별 이슈에 따라서 특징적인 모습을 보였던 기업들도 있더라고요. 어떤 기업이 있었을까요? 네, 실적 시즌은 계속되고 있습니다. 지금 보면 이제 마지막 주 한두 주 남았는데 실제로 보면 이제 유통업종이 대부분 실적을 발표합니다. 오늘은 이제 장 전에 나왔던 것은 타겟이라는 것이었겠고요. 장 마감 후에는 이제 노드스트롬이 발표를 했는데요. 여하튼 타겟은 기대 이상의 실적을 발표한다가 가이던스도 긍정적으로 발표하면서 나름 급반등을 했습니다. 그래서 갭상승이 나면서 거의 10%까지 주가가 올라갔고요. 크로고도 이제 슈퍼마켓인데요. 크로고도 오늘 주가가 실적에서 좋게 나왔고요. 텔시에서 투자 의견을 중립에서 매수를 냈습니다.
47에서 54달러까지 올려놨습니다. 반면에 이제 어제도 마찬가지 흐름이 크게 그 장 마감 이후에 좀 흐름이 나왔는데 루시드가 그 실적을 발표했는데 예상을 넘는 적자 규모를 발표했거든요. 그러다 보니 루시드가 오늘 14%가 주가가 급락하는 모습이었습니다. 지금 보면 이제 제대로 된 공격은 이제 러시아가 하는 거고, 우크라이나는 이제 방어 정도 하는 거 아닙니까? 지금 보면 지금 뭐 전문가분들 다 시각이 다르시겠지만 그러다 보니 이제 이렇게 되면 소위 방위 산업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는 거죠. 그래서 이래서 항상 음모론을 얘기하는 분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독일 같은 경우는 바로 또 발표를 했습니다. 방위 산업에 투자를 더 하겠다, 국방 예산 늘리겠다는 얘기하다 보니 전 세계가 이제 특히 서방 국가 이런데 이제 늘리겠죠. 그래서 만에 하나 이렇게 어떤 폭격이나 이런 것들 왔다 갔다 하다 보면 비축하는 거기 때문에 결국 쉽게 미사일이 줄어든 만큼, 탱크가 줄어든 만큼 사로 채워넣는 거 아닙니까? 그렇게 이해하셔야 되겠는데요. 로키드 마틴이 그 5%나 올라가면서 이 주가 자체는 사상 최고가다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앞에 이제 그 톨 브라더스나 일부에 대해서 의견이 매도해서 매수로 좀 올리는 것들이 나왔지만 주가 자체는 큰 지매가 없었고요. 어저께 장 마감이에요. 어저께입니다. 어저께 장 마감이에 줌 비디오가 성장성이 좀 둔화될 것 같다는 얘기를 했거든요. 그래서 오늘 정규장에서 주가가 7% 이상 급락했다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제 과연 시장의 바닥이 어딨냐를 논하는 건 굉장히 위험한 일이긴 합니다만 그래도 얼마 전에 톰 리가 시장 바닥을 확인한 것 같다고 얘기를 했었고요. 그 다음으로 이어서 JP모건의 마르코 콜라노빅도 바닥을 확인한 것 아닐까라는 좀 조심스러운 의견을 내놨어요. 네, 두 명 다 뭐 비슷한 스탠스를 갖고 있습니다. 저희가 이제 그 월요일 아침에 방송할 때 보면 저희가 탐리 얘기를 해드렸는데요. JP모건의 마르코 콜라노빅 이 어떤 시장 얼마나 잘 맞추냐면 반인 반신이라는 별칭이 있는 거죠. 그리고 시장을 움직이는 사나이라는 정도의 엄청난 호칭을 받고 있는 사람인데요. 이분은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최악은 끝난 거 아니냐라는 정도의 좀 조심스러운 시각을 갖고 있는데요. 이런 거죠. 러시아나 우크라이나의 위기는 계속해서 시장의 변동성을 이야기할 것이지만 이거에 따라서 기업 수익에 미칠 영향이 크지는 않을 거다라는 얘기를 합니다. 물론 이제 종목별로 보면 엊그저께도 한번 소개해드린 걸로 알고 있지만 저희 방송에서도 러시아에 대한 매출 비중이 높거나 이런 것도 분명히 있겠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쉽게 말씀드리면 그 음료 회사 중에서요. 굳이 또 코카콜라보다는 펩시가 좀 영향을 많이 받는다고 합니다. 그래서 펩시가 요즘 재미없거든요. 뭐 그런 요인들이 좀 있을 겁니다. 그래서 그 안에서 보면 또 화장품이 또 러시아 사람들이 그쪽에서 엄청나게 화장한다. 저도 오늘 처음 알았는데 그래서 에스테로더가 은근히 또 러시아 매출이 많다고 합니다. 그런 거 우리가 알 수 없는 거죠. 하여튼 그거는 이제 각 지역에 선호도가 있을 거 아닙니까? 그렇게 이제 분류는 가능한데 어찌됐건 그런 것들이 장기적으로 이어지겠냐는 거죠. 물론 최악의 경우는 1년이고 2년이고 간에 러시아의 모든 경제가 폐쇄돼서 서방에 대한 제품, 서비스를 못 받게 하거나 그러면 영향을 받겠죠. 예를 들어서 어저께인가요? 그 월트 디즈니랑 워너브라더스가 영화 개봉 안 한다 그랬잖아요. 맞아요. 그런 것들을 계속하면 이제 문제가 되겠죠. 그만큼의 지역의 매출은 줄어들 거 아닙니까? 그렇지만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장기적으로 보면 그렇게 큰 영향은 별로 없을 것이다 얘기를 하는 거죠. 더군다나 이분은 기술주의 지금 과매도라는 얘기하고 있고요. 가장 이제 걱정되는 건 이거 아닙니까? 러시아나 우크라이나 이런 사태가 저도 마찬가지 많은 분들이 또 공감하실 것 같습니다. 이 사태의 최악은 결국은 지상군이 붙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우크라이나나 러시아가 붙어가지고 하면 뭐 비극이지만 거기까지 하면 큰 영향 없을 수도 있겠죠. 다만 더 문제는 나토군, 미군이 거기서 우크라이나에 들어가서 전쟁하고 서로 사상이 나오고 독일군이 들어가고 폴란드군도 군이 들어가서 하는 거죠. 그리고 러시아가 거기서 멈추지 않고 그 옆에 폴란드, 헝가리도 예전에 보면 우리 소련 시대는 다 자기네 휘하였는데 지금 저쪽으로 간 거 아닙니까? 나토? 그러니까 거기까지 침범하면 진짜 머리가 아파지는 거죠. 그건 이제 3차 세계대전까지 얘기가 나올 수밖에 없는데 그럴 가능성 적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네요. 그렇게 되면 이분의 시각은 최악은 이제 끝난 거다라고 끝났지 않았느냐라는 조심스러운 시각이겠고요. 다만 이분들과 똑같이 하는 얘기가 있습니다. 앞선 권에도 대충 나왔지만 3월 10일 날에요. 그 다음 주죠. 3월 10일 날 소비자 물가 지수가 발표하는데 지금 예상한 7.9까지 나오고 있는데 8%가 넘을 가능성이 큽니다. 지금요. 미국에서는요. 그러니까 쉽게 얘기해서 미국은 휘발유를 갤런이라고 하는데 갤런당 5.8달러 이렇게 많이 나옵니다. 지금요. 그 캘리포니아 전역이 지금 오늘 제가 잠시 전에 확인했더니 캘리포니아 전체 평균이 4.9달러가 나면 엄청난 거거든요. 그러니까 팬데믹 초기에 저 밑에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그런 시절이 지금 선업에 올라갔다는 거죠. 그리고 밀가격이 올라가면 바로 반영되지 않겠다는 것들이 문제가 되기 때문에 일단 3월 10일 그리고 3월 16일 날 있을 어떤 기준금리의 네네. 변동 이런 것들이 더욱 더 중요한 요인. 그리고 이번 주에 제롬 파월장의 뭐 연서 의회 그 네네. 증언이 있잖아요. 거기서 어떤 멘트가 나올지 이 정도가 오히려 더 중요한 변화 요인이다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앞으로 우리가 무엇을 좀 지켜봐야 되는지도 들어봤었고요. 자, 그런데 이제 이런 가운데 결국은 우리가 믿을 만한 거는 기업의 이익이잖아요. 만약에 이런 상황에서도 기업의 관리를 잘해서 이익이 늘어난다면 또 그 기업은 또 계속 성장할 수 있는 거고요. 자, 그러다 보니까 모건 스탠리에서도 어려운 환경 속에서 꾸준하게 이익이 증가하는 기업에 주목을 하면서 기업의 이름을 좀 공개했나 봐요. 네, 맞습니다. 여러분들 이런 건 좀 주목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정답이 있는 것은 아니겠으나 주가 이제 떨어지면요. 주가 떨어지면 지금 아시다시피 지금 나스닥 같은 경우는 16% 정도 떨어졌거든요. S&P 500도 조정 국면 들어가 있죠. 다우지수도 지금 거의 조정에 딱 붙어 있습니다. 지금 네네. 한 9.9%까지 떨어져 있을 거거든요. 고점 대비. 그러니까 모든 주식은 낙폭가 됩니다. 극히 예외적인 앞서 보여드렸던 로키드 마틴 이런 것들은 극히 예외적인 네네. 거죠. 금 관련된 주식 최고가하지만 그건 극히 예외적인 거고요. 대부분은 급락해 있습니다. 그럼 좀 뭔가 우리가 판정의 기준을 갖고 가야 되는 겁니다. 그게 여러 가지 관점에 얘기를 하고 있는데 오늘 이제 모건스탠에서 얘기하는 것은 회사의 어떤 운영의 효율성을 얘기합니다. 뭐 효율성이라는 게 약간의 어려운 개념이지만 구체적으로 보면 이들이 잡은 거는 매출 대비 투자 비용이 적은 거. 그러니까 매출이 늘어날 때보다 새로운 신규 투자가 별로 적은 것들을 보면 회사가 좋을 거 아닙니까? 신규 네네. 투자 없이 막 돈을 벌어들인 거. 네. 그리고 매출 대비 재고 성장률은 쉽게 얘기하면 재고 회전율이거든요. 네네. 재고가 빨리빨리 돌아간다 그런 의미가 되겠고요. 또 하나는 이제 요즘 가장 큰 걱정이 그거 아닙니까? 직원들이 지금 돌아오지 않고 네네. 직원들 툭하면 그만두고 네. 지금 1950년 이후에 미국의 그 근로자들의 그 사표 쓰는 거가 제일 높다는 얘기 하거든요. 그러니까 직원의 유지율이라고 합니다. 직원이 몇 명이나 100명이면 1년 동안 얼마나 턴오버가 되느냐는 것인데 그런 걸 갖고 이제 섹터별로 한 20% 안에 들어갔고 또 자기네가 평가를 했는데 아까 10개를 그 선정했습니다. 여기 보면 코카콜라도 들어가고 디즈니 들어가고 그 비비 그 베스 앤 바디 웍스라는 것도 들어가고 에드워드 라이프 사이언스 같은 것들이 들어가는데요. 이런 것들을 쭉 보면 찬찬히 보시면서 좀 공부할 시기로 잡는 것이 가장 필요하다 이렇게 다시 한번 확인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이렇게 저희가 지난 밤 사이에 무슨 일들이 있었는지 그리고 어떤 쪽에 우리가 관심을 가져야 되는지까지 살펴봤습니다. 자, 지금까지 이항영의 월가이드였고요. MTN 이항영 전문위원과 함께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고맙습니다.